폐렴은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혈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일수록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항상 마스크 쓰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소모임에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폐렴에 좋은 약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나 기관지염이 오래되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지 10일 정도가 지나 고열과 기침, 가슴의 통증,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을 의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혈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일수록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기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평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외부와 실내와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게 일정한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면 좋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묵꿀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묵꿀즙은 폐렴 예방에 특효약입니다. 폐렴은 감기가 오래되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를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 오래되어 폐렴 증세를 보인다면 묵꿀즙을 만들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무는 피를 보강하는 작용이 매우 크고 가래를 삭히며 목의 통증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우선 물을 1cm 정도로 얇게 썰어서 항아리에 넣고 그리고 무가 잠길 때까지 벌꿀을 가득 넣고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약 3일 정도가 지나면 무의 수분이 빠져나와 꿀과 섞이게 되는데 이 국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웬만한 감기나 목의 통증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묵꿀즙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0.5m 두께의 반달 모양으로 썰고, 둘째, 입이 넓은 항아리나 병에 물을 담고 꿀을 가득 부어 서늘한 곳에 3일 정도 두었다가 즙이 우려나면 윗물부터 떠서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연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근은 만성화된 폐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폐렴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는 연근과 생강을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특유의 향을 내는 정류 성분이 있어 기관지와 폐를 좋게 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연근 역시 본초 강목에 보면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화된 폐렴으로 고생한다면 같은 양의 생강과 연근을 각각 곱게 갈아 따뜻한 물을 붓고 소금을 조금 넣어 하루에 3회 마시고 꾸준히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무화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화과는 목의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무화과 열매에는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해도 성분이 있어 목이 아플 때 먹으면 증세가 훨씬 나아집니다. 시장에 가면 말린 무화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다가 설탕조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화과 자체에 단맛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맛이 난다면 따뜻한 물을 부어 마시면 목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오미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미자는 감기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이 되기 쉬우니 초기에 치료하는 것 좋습니다. 오미자는 감기는 물론 감기로 인한 합병증, 즉 초기 폐렴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인삼 오미자 포지식의 건제약국에서 파는 맹문동 8g을 푹 끓여서 4컵 정도로 줄면 이것을 하루 분량으로 해서 차처럼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감기는 낫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염려가 없어집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면 오미자를 준비해두고 수시로 차처럼 마시면 좋습니다. 5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단호박꿀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호박꿀찜은 심한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해 노약자나 환자의 영양식으로 흔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일종인 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들 성분은 목구멍과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폐렴 환자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감기가 오래되어 기침이 심하거나 폐렴 증세가 있을 때는 호박과 꿀을 함께 찐 단호박꿀즙을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6번째, 폐렴에 좋은 약선으로 오징어 찜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징어 찜질은 가슴의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폐렴 증세로 기침이 심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 오징어 찜질이 아주 좋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검게 구워서 분쇄기에 넣고 가루를 낸 다음 보리밥 지은 것과 함께 개어 덩어리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통증이 있는 가슴 부위에 대고 찜질을 합니다. 하루에 1회씩 찜질을 해주면 가슴 아픈 증세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오징어 찜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징어를 석쇠에 놓아 앞뒤로 타도록 바싹 굽고, 둘째, 구운 오징어를 분쇄기에 넣고 가루를 낸 다음 보리밥 지은 것에 개어 덩어리를 만듭니다. 셋째, 덩어리를 거즈에 펼친 다음 가슴 부위에 찜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질에 좋은 약선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